자, 여러분, 지금 이제 오늘 트럼프가 대선 이제 선포식, 대선 출마 선포식을 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이제 밤사이에 미국 시장이 또 상승할 수 있는 이제 조만간 중국과 협상에 대한 테이블에 앉을 것처럼 이야기를 한 것이 약간 이제 호재로 작용해서 미국 시장도 상승을 했고 우리 시장도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어쨌든 현재로서는 이미 대통령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 상당한 좋은 모습, 강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 중에서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 지금 이번에 미국이 이란 코앞에 항공모함이나 폭격기는 이미 배치가 되어 있고, 이에 추가로 일단은 파병을 1000명 하기로 했는데 1500명 하기로 했는데 1000명을 더 늘려서 2500명으로 파병을 좀 더 늘리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설마 전쟁까지 일어날랴 하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이란의 핵 위협을 자꾸 부각시켜서 명분을 가져가는 부분들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전쟁은 원치 않지만 또 이란과의 충돌을 추구하지는 않는다라고 하고는 있지만, 지금 항공모함이 이미 이제 이전에 그 바레인에 미 해군 5함대 기지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특히 카타르의 F-35를 비롯해서 전투기 100대 이상이 있고 폭격기도 4대, 그 다음에 병력이 한 10,000명 이상 지금 포진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미 이 전력만 가지고도 사실 이란이 어찌해볼 수 없는 정도가 될 텐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지난번 사우디 그 유조선부터 일본 유조선들이 피격을 당하면서 그런 명분들이 일단 일어나는 것 같아요. 과연 이란이 직접 저렇게 피격을 했을까? 사실 그냥 언뜻 생각하면 그러한 부분들이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비난을 받을 게 뻔한데, 그런 뻔한 행동을 대놓고 할까 싶기도 해요. 사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러나 어쨌든 이 일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누군가가는 이익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지금 이란은 자꾸 뭐 미국이나 다른 어떤 부분들을 좀 음모를 주장을 하고 있죠. 미국이 자작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뭐 등등등으로. 이제 그로 인해서 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가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에 또 항공모함 전단이 또 출격하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이제 뭐 패트리어트 포대나 병력이 이제 이번에 또 2,500명 또 추가적으로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요,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우선은 첫 번째는 일단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란의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가 이제 중국이고, 또 한국도 마찬가지로 상당 부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패권 다툼에서 이란을 일단 견제하는 것이, 제재를 하는 것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동안 원유는 달러로 결제가 되어 왔는데, 이란과 중국 간의 위안화, 중국 돈 위안화로 인해서 결제를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달러의 패권을 좀 흔들리게 하게끔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미국으로서는 좀 차단시키는 그런 효과가 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미국의 셰일 혁명이라고 불리우는 셰일 가스나 셰일 오일, 요게 지금 사실은 생산 단가가 상당히 높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기술이 좀 높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좀 다운이 됐는데, 현재 원유를 생산하는 최대 생산 국가는 미국입니다. 최대 수출 국가는 사우디지만 최대 생산 국가는 미국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미국이 원유를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 이 특히 셰일 오일, 셰일 가스 이 부분이 생산비가 많이 들어요. 그러면 유가가 50달러 정도, 약 50달러 정도 이상이어야 이윤이 남습니다. 그래서 유가를 고의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부분에서도 일단은 미국이 이렇게 돼서 유가가 올라간다면 미국이 이익을 보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첨단 무기들이 한번 어딘가에 실전 배치가 돼서 와, 무기 엄청나게 좋지,
니네 살래? 하고 판매를 하기 위한 실전 배치나 어떤 이제 한번 정도 출격해보는 그런 시연용으로 이란이 선택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첨단 무기 내지는 이제 재래식 무기들도 한 번 정도 소모하는 부분들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한 총 3가지 정도의 이유 부분들로 일단은 지금 이란에 그 어떤 피격 사건이 일어났던 부분들에서 자세히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이 가장 큰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 있고, 오히려 이제 이번 부분들에서 명분이 생겼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일단은 미국은 파병을 하는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일단 오늘 시장 부분들에서 제가 앞서서 영상들이나 이래도 쭉 설명을 좀 드렸지만 지금 제가 작년 한 9월 정도랑 흡사한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작년 9월로 좀 돌아가 보면은 이제 이렇게 상승했다가 눌렀다가 상승했다가 눌렀다가 지금 이렇게 2100포인트, 그때 당시는 2290포인트인데요. 거기에 걸려서 넘어가지 못하는 것을 약 이 정도 좀 온 것 같다. 그러면 내일 갭상승이 한번 툭하니 이렇게 나오게 되는 부분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또 밑으로 뚝 떨어지게 되면 이제 바로 떨어지는 부분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이렇게 한 번 정도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도 드렸었습니다. 이것이 하락 추세에 근접해 있는 부분들이라서 억지로라도 당겨놔야만 이후에 찍어 누를 때의 물량을 개미들에게 쉽게 넘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이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들이다. 그래서 최대한 이 장기 추세, 작년부터 내려오는 이 장기 추세에 근접할 정도는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인트 상으로는 기본적으로 이번 C-2파가 가려면 2125 정도는 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기억나시나요? 2125 최저 조건이 2100이고 일반적이라면 2125, 오버슈팅 나오면 2150 정도. 그래서 아직은 좀 관찰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는 올라가면서 콜 비중을 오늘부터 상당히 줄이고 있어요. 콜 비중을 줄이고 있고 어차피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시 꼬꾸라질 가능성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 상황 자체가 좋아져서 내지는 경제 지표가 좋아서 내지는 실적이 좋아서 지금 시장이 올라가는 것이라면 그런 의심을 할 여지가 없어요. 그런 의심을 할 여지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이제 결과가 나오겠지만, 내일 새벽에 이제 나오겠지만 FOMC가 또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FOMC 부분들에서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 추가 상승이 약간 더 나올 수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은 다시 좀 조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거는 이제 내일 새벽에 확인을 하고, 그래서 금리 인하가 어쩌고저쩌고 이제 얘기 가능성을 높게끔 조금씩 얘기가 나오면 추가 상승 나와서 세면 뭐 목요일 금요일 해서 2150 정도까지 올라갈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여기서 이제 한번 살짝 터치하는 정도로 그냥 끝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우리는 콜을 일단 정리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콜을 조금 다 정리는 하지는 않았고 일부 물량을 좀 크게 수익 실현을 했다 정도로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인버스를 슬슬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인버스에 대한 부분들 매수할 준비들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직 C-2파의 반등 파동,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라서 C-의 반등 파동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라서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코스닥은 어쨌든 지금 아직까지는 그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730에 대한 저항이 상당히 강한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삼성 쪽에 대한 삼성 이종 부회장의 무죄, 유죄 요 부분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크게 결정될 수 있다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코롱 티슈진 또 결과 부분들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좀 참고해서 내일 코스닥은 조금 변동이 좀 클 수 있어요. 네, 코롱티슈즈는 이제 상장 폐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방향을 흘러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좀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쨌건 간에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당시 730을 올라가게 되면 현금 만들어 놓는 게 안전하다라는 관점 부분들입니다. 여기서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어찌까지는 그런 확인들이 필요한 상태이니까 조심하자 관점을 아직까지 저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 주식은 어쨌든 비중 줄이고, 만약에 다시 730 간다 하면 그때 역시 인버스를 다시 매수해 보시는 부분들로 생각하시거나 주식 비중을 줄이시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오늘 이 대북주가 좀 상승을 했어요. 일신석재를 비롯해서 경농, 효성OMB, 뭐 조비, 그 외에 이제 건자재지 관련주들, 시멘트, 그죠? 시멘트 관련주들 상승세가 좀 나왔는데, 테마는 어디까지나 단기적으로만 보시는 게 좋겠어요. 테마주들은 어디까지나 단기적으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 우선은 이 상승 부분들은 이제 새벽에 FOMC 결과에 따라서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이 쏠리면 위쪽으로, 그렇지 않으면 한번 조정 들어올 거고요. 작년 9월의 형태로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높으니 지금은 이제 조금 살짝 더 땡길 가능성은 있겠네요. 만약에 그게 반복된다면 조금 더 올랐다가 빠졌으니까, 그래서 현재 오늘 이 정도에서 살짝 뭐 눌렀다가 다시 한번 상승, 이게 약간의 찌글거리는 부분들이 좀 더 나올 수도 있고요. 요건 이제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요거는 요렇게까지 한번 더 땡기는 거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릅니다. 그때가 당시 추석 명절이 지나고 하루가 더 올라갔던 거라서 약간 지금하고는 상황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텀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어쨌든 지금 이제 미중 무역 분쟁 부분들이 다시 한번 뭐 불을 지핀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또 없어진다면 마찬가지로 시장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 때문에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상황이 그때와 비슷하다고 해서 저는 패턴을 찾아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렇다고 해서 10월처럼 저렇게 떨어질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형태는, 패턴은 변화의 법칙,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바뀔 수가 있거든요.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 부분들로 좀 생각하시고, 너무 극단적인 상황을 생각하지는 말자. 우리는 가는 대로 오는 대로 가면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중요 자리 2125 정도 이상 올라갔었죠. 2126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오늘 아침에 2126까지 갈 거라 했는데 갔네요. 갔네요. 어쨌든 2126 일단 가봤고, 내일은 내일 생각하게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면 콜 계속 줄일 거고요. 주식도 줄일 거고, 뭐 그런 식으로 대응할 거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대단히 수고하셨고, 내일도 성공 투자 되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